오래된 편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산의 한 작은 헌책방에서 시작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인데요. 듣다 보면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2024년 가을, 부산 광복동의 오래된 골목. 그곳에는 40년 넘게 자리를 지킨 추억서점이라는 작은 헌책방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올해 68배 박영식 할아버지였어요. 영식 씨는 젊었을 때부터 이 서점을 운영해 오셨는데 요즘 들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으셨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고 무거운 책 상자를 나르는 것도 버거워지셨죠. 그래서 올해 안으로 서점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으셨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영식 씨는 2층 창고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먼지 쌓인 책들을 하나씩 들춰보며 추억에 잠기곤 하셨죠. 그러다가 낡은 책장 뒤편에서 오래된 양장본 한 권을 발견하셨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제목의 영문판이었어요. 1970년대에 출간된 것으로 보이는 책이었는데 표지가 꽤 고급스러웠습니다. 영식 씨가 책을 펼쳐보는 순간 그 안에서 노란 편지지 한 장이 떨어졌어요. 편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발해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영식 씨는 안경을 고쳐 쓰고 편지를 읽기 시작하셨어요.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수진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내 손이 떨리고 있어. 내일이면 나는 미국으로 떠나. 장학금을 받아서 유학을 가게 됐다는 건 너도 알고 있지? 하지만 정작 중요한 말은 하지 못했어. 수진아, 나는 너를 사랑해. 대학교 1학년 때 도서관에서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하지만 나는 겁쟁이야. 내 앞에서는 친구처럼만 굴었지. 너에게 이 책을 선물하면서도 진짜 내 마음은 말하지 못했어. 그냥 졸업 선물이라고만 했지. 이 편지는 책 속에 숨겨둘 거야. 언젠가 네가 이 책을 다시 펼쳐볼 때 이 편지를 발견하게 되길 바라. 그때쯤이면 나도 용기를 내서 돌아와 너에게 직접 고백할 수 있을 거야. 수진아, 기다려줘. 꼭 돌아올게. 1978년 12월 20일 민준이가. 영식 씨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1978년이면 벌써 46년 전이에요. 민준이라는 청년과 수진이라는 여성의 이야기. 과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영식 씨는 책의 안쪽 표지를 살펴보셨어요.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수진. 강수진. 이 책의 주인이 바로 수진 씨였구나. 영식 씨는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이 책이 어떻게 자신의 서점에 들어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아마도 오래전에 다른 헌책들과 함께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이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쓰였어요. 편지 속 민준 씨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수진 씨는 이 편지를 끝내 발견하지 못한 채 책을 내다 판 것 같았습니다. 46년이나 지났는데 그래도 찾아봐야겠어. 영식 씨는 그날부터 수진 씨를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강수진이라는 이름은 너무 흔했어요. 게다가 46년 전의 일이니 결혼해서 성이 바뀌었을 수도 있었죠. 먼저 책에 적힌 출판사 정보를 확인해 보셨어요. 서울의 한 대학교 근처 서점에서 판매된 책이었습니다. 영식 씨는 그 대학교 동문회에 연락을 취해 보셨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식 씨는 거의 포기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서점에 들르셨습니다. 60대 중반의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오랫동안 부산에서 교직 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사장님, 무슨 고민 있으세요?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시던데? 영식 씨는 김 선생님께 편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그러자 김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혹시 그 강수진 씨가 서울대 영문과 78학번은 아닐까요? 제 대학 동기 중에 강수진이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영식 씨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이세요? 그 친구분이 혹시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글쎄요. 졸업 후로 연락이 끊겼는데. 제가 동창회 쪽에 한번 알아볼게요. 며칠 후,
김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찾았어요. 강수진 동기가 지금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대요. 결혼해서 이씨가 됐는데 지금은 홀로 사신대요. 남편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영식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연락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수진 동기한테 사정을 얘기해 봤는데요. 처음에는 의아해 하시더니 나중에는 꼭 만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화번호 드릴게요. 영식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헌책방을 운영하는 박영식이라고 합니다. 혹시 1978년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영문판을 가지고 계셨나요?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맞아요. 그 책이요. 제가 대학교 때 받은 책인데. 어떻게 그걸 아세요? 영식 씨는 편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수진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편지요? 책 속에 편지가 있었다고요? 네. 민준 씨라는 분이 쓰신 편지예요. 46년 전에 쓰신 것 같은데. 민준이가 편지를.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영식 씨는 편지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드렸습니다. 편지를 다 듣고 난 수진 씨는 한참 동안 울음을 참지 못하셨습니다. 사장님, 저는 몰랐어요. 민준이가 저를 그렇게 생각했는지. 저도 민준이를 좋아했는데 그 친구는 항상 저를 그냥 친구로만 대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민준이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처음 1년 정도는 가끔 안부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점점 뜸해지더니 나중에는 연락이 끊겼어요. 저는 그 친구가 미국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난 줄 알았죠. 수진 씨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년 후에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했어요. 좋은 사람이었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가끔씩 민준이가 생각났어요. 그 친구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고요. 혹시 지금 연락처를 아시나요? 아니요. 40년 넘게 연락이 없었어요.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요. 영식 씨는 한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민준 씨를요. 괜찮으실까요? 너무 폐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 나이에 이런 낭만적인 일을 하는 것도 재미있네요. 제 인생 마지막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날부터 영식 씨는 민준 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속 정보는 그리 많지 않았어요. 서울대학교 학생이었고 1978년에 미국 유학을 갔다는 것. 그리고 이름이 민준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영식 씨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요즘은 예전과 달리 정보를 찾기가 훨씬 쉬워졌거든요. 서울대학교 78학번, 미국 유학 민준.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하다 보니 몇 가지 단서가 나왔습니다. 한 대학 동문회 사이트에서 이민준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어요. 공학도였고 78학번이었으며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최근 은퇴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영식 씨는 동문회에 연락을 취했고 며칠 후 이민준 교수의 이메일 주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영식 씨는 신중하게 이메일을 작성했어요. 이민준 교수님께 저는 부산에서 헌책방을 운영하는 박영식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연락 죄송합니다. 혹시 교수님께서 1978년에 강수진이라는 분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영문판을 선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꼭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틀 후 답장이 왔습니다. 박영식 사장님께 네, 맞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강수진에게 그 책을 선물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시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수진이와 연락이 닿으셨나요? 저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습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고요. 수진이 소식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46년 만이네요. 영식 씨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영식 씨는 민준 교수에게 편지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렸어요. 그리고 수진 씨가 지금 서울에 살고 계시며 여전히 민준 교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민준 교수의 답장은 다음 날 아침에 왔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그 편지를 쓰고 나서 너무 겁이 났습니다. 수진이가 편지를 발견하고 거절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컸어요. 그래서 유학을 간 후에도 차마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몇 년 후 한국에 잠깐 들렀을 때 수진이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제 마음은 정말 무너졌지만 어쩔 수 없었죠. 제가 비겁했으니까요. 저도 나중에 미국에서 결혼했습니다. 좋은 아내였고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아내는 5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입니다. 아이들은 다 자라서 독립했고요. 수진이도 혼자라고요?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46년 만에요. 영식 씨는 두 사람을 이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먼저 수진 씨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수진 씨, 민준 교수님을 찾았어요. 수진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조용히 물으셨어요. 그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미국에 계시는데 교수님이셨어요. 지금은 은퇴하셨고요. 부인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아, 그리고 교수님께서 수진 씨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한국에 오시겠대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를요? 46년 만에요? 네. 교수님도 오랫동안 수진 씨를 잊지 못하셨대요. 한 달 후, 민준 교수가 한국에 오셨습니다. 영식 씨는 부산의 추억 서점에서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했어요. 그날은 화창한 가을날이었습니다. 영식 씨는 서점을 깨끗이 정리하고 따뜻한 차를 준비했어요. 오후 3시, 수진 씨가 먼저 도착하셨습니다. 60대 중반의 우아한 여성이었어요. 약간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미소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민준 교수가 오셨어요. 키가 크고 말쑥한 노신사였습니다. 서점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수진 씨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수진아, 민준아, 46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세월의 흔적은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20대 청춘 그대로였습니다. 영식 씨는 조용히 책과 편지를 내밀었어요. 교수님, 수진 씨께 직접 드리세요. 민준 교수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수진아, 46년 늦은 선물이야. 그리고 46년 늦은 고백이야.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를 사랑했어. 수진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그랬어, 민준아. 항상 너를 생각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영식 씨는 조용히 서점 밖으로 나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 교수는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수진 씨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1년 후 두 분은 작은 결혼식을 올리셨어요. 60대의 결혼식이었지만 그 어느 결혼식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영식 씨도 초대받아 참석했죠.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평생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았을 거예요. 민준 교수가 영식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덕분에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봤습니다. 영식 씨는 그의 겨울, 서점을 정리하셨어요. 40년간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고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영식 씨는 행복했어요.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민준 교수와 수진 씨는 지금도 서울에서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두 분은 매주 한 번씩 함께 산책을 하시고 서점에 들러 책을 고르시며 젊은 시절에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함께하고 계세요. 46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진짜 사랑은 시간을 이긴다는 것을 증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래전에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인생은 언제나 기회를 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예요.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에게도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